안녕하세요. 예술계열 캡스톤 디자인 설계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박성원입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직접 생활 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찾는 방법과 찾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직접 직면하고 있는 해결 가능한 과제를 다양한 기법으로 찾아보면서 실생활에 필요한 과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의 작품의 사례를 통해 예술계열 학생들의 작품이 어떻게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로 발전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2차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학생 목표, 캡스톤 디자인을 시작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찾고 프로젝트 계획을 만들어 봐요. 한은 교수님, 오늘은 문제를 정의하는 방법을 배운다면서요? 말이 너무 어려워요. 문제를 왜 정의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면 안 돼요? 아니에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말이 생소해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랍니다. 걱정 말고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네. 이번에도 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몸풀기 과정으로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볼 영상은 애니메이션 은원교의 트레일러 영상인데요. 과제형 캡스톤 디자인을 통해서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테크놀로지의 구현으로 오피티셔 미디어 스튜던트 필름 페스티벌에 선택되고 영 애니메이터 인터내셔널 필름 페스티벌에서 상영 및 수상을 한 우수 사례랍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아이디어를 찾기 전에 우리가 무언가를 만드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아요. 시제품을 만드는 일은 사람이 하고 그 시제품을 사용하거나 감상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죠. 이렇듯 사람이 제품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알아두고 사고하는 자세가 필요한데요. 여기서 사람을 위한 제품을 만들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시작하는 제품을 만들자고 생각을 해볼까요? 이걸 사용자 중심의 사고라고 해요. 우리가 사용자의 입장이 돼서 생활에서 불편했던 것들 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솔루션이나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거죠. 처음에는 작은 생각부터 시작해봐요. 나는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지? 내가 이 분야를 접하면서 불편하거나 신경 쓰이던 게 있었나? 첫 강의에서 했던 예시를 가져와 볼게요. 캡스톤 디자인 과제로 제작된 애니메이션 은원교가 어떻게 출발했는지 함께 살펴보아요. 애니메이션 은원교의 감독들은 대학교에서 애니메이션을 전공하면서 각양각색의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접했어요. 나라별, 분야별로 애니메이션을 학습하고 나니까 의구점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보면 2D와 3D를 결합한 애니메이션은 많고 많은데 왜 우리 학교는 이런 융복합 애니메이션이 별로 없는 걸까? 선배들의 작품을 봐도 대부분 하나의 기술 분야만 사용했지 아예 다른 분야를 접목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든 사례가 거의 없다는 걸 발견해요. 게다가 색다르고 높은 연령가를 위한 애니메이션도 드물다는 것을 함께 찾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다른 분야의 기술을 접목해서 색다른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도전을 해보자. 애니메이션 은원교는 그렇게 출발하게 되었답니다. 이제 이 목표를 어떻게 접근할까 고민하게 되는데요. 은원교는 융복합 애니메이션 제작에서 그치지 않고 소재도 독특하게 사용하길 원했어요.
독특한 소재를 찾기 위해 정기적인 회의와 자료 조사를 거쳤고 결국 적절한 합의점을 찾게 되었답니다. 종교, 그 중에서도 기독교를 소재로 다룬 작품은 글로벌하게 많아도 다양한 종교를 다룬 작품은 거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은원교는 이 부분을 핵심으로 아이디어를 도출했답니다. 불교를 소재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면 어떨까? 불교라는 소재와 함께 현대 사회 문제를 다뤄보면 어떨까?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보지 못한 새로운 기술과 장르에 그리고 사회적 이슈가 담긴 또 그것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스토리를 주제로 한 애니메이션이 나올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이렇게 아이디어는 생활 속 작은 곳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랍니다.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우리 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그 생각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생각에서 그치면 아이디어는 아이디어로만 남게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시 제품을 만들고 그걸 선보이는 거니까 아이디어가 시각적으로 보여져야 해요. 그러기 위해선 종이에 작은 아이디어를 적어가야겠죠. 생활 속에서 겪은 문제를 적어보고 어떻게 하면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아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도전을 간단하고 긍정적으로 묘사해봐요. 실제로 가능한 일인지는 제쳐두고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아요. 무엇을 만들기 위해 이 일을 할 건지, 이 과정을 끝으로 어떤 걸 성취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적어보는 게 아이디어 발견의 시작입니다. 아이디어를 적는 것조차 막막하다면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직접 발벗고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인터뷰를 통해 관심 있는 분야에 몰랐던 부분도 발견하고 새로운 식견을 배워갈 수도 있답니다. 인터뷰를 할 때는 혼자 하기보단 팀을 꾸려서 진행하는 게 우리 학생들에게는 훨씬 수월할 거예요. 인터뷰 질문을 담당하는 인터뷰어, 청자 역할인 관찰자, 필기를 하는 노트 테이커, 녹음을 하는 레코더. 이렇게 최소 4명으로 역할을 나누어서 인터뷰를 진행하면 인터뷰를 받는 인터뷰 대상자의 만족도도 높고 기록으로 남는 양이 훨씬 많기 때문에 효과적인 인터뷰가 될 수 있답니다. 인터뷰라고 해서 대단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인터뷰는 전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닌 가까운 사람부터 인터뷰해 보세요. 고등학교 동창, 대학교 교수님, 심지어는 부모님에게서도 새로운 면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답니다. 아이디어를 나열했으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봐요.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브레인스토밍과 만다라트 기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는 문제를 정의할 때처럼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까로 아이디어를 시작해봐요. 문제를 정의할 때는 아이디어를 좋게 묘사했다면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는 좋은 거 나쁜 거 가리지 않고 모두 적어야 해요. 판단을 내리지 않고 질보다는 양을 추구하는 게 브레인스토밍의 핵심이랍니다. 결정은 나중에 해도 괜찮으니까 황당한 아이디어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꺼내봐요. 아이디어를 적을 때는 접착 메모지에 적어 수평적으로 배열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예요. 아이디어의 순서를 자유롭게 바꿔보면서 시각적인 발상을 유도해 보아요. 이번에는 만다라트 기법에 대해 알아보아요. 만다라트 발성 기법은 일본의 디자이너 이마이즈미 히로야키가 구성한 본질을 깨닫는 기술, 목적을 달성하는 기술을 가리켜요. 가장 큰 아이디어를 중앙에 두고 가지치기 하듯이 아이디어를 뻗어나가는 기법이랍니다. 만다라트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 3 곱하기 3 칸으로 구성된 정사각형을 준비한다. 두 번째, 가운데 위치한 정사각형 중앙 칸에 중심 주제를 적는다. 세 번째, 중앙 주변 칸에 중심 주제와 연관된 아이디어나 생각들을 각각 채워 넣는다. 네 번째, 9칸이 모두 채워졌으면 중앙의 주제를 제외한 8칸의 아이디어를 각각 9개로 구성된 새로운 정사각형의 중앙에 기재하여 아이디어를 확장해 간다. 다섯 번째, 이렇게 생각을 확정해 가면 총 8 곱하기 8,
64개의 아이디어가 도출된다. 6번째, 도출된 아이디어들을 서로 조합하여 최종 결론을 낸다. 지금까지는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구상해 봤다면 이젠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차례인데요. 프로젝트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실제로 이룰 수 있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캡스톤 디자인 과제 수행 계획서를 작성해요. 두루뭉술하게 아이디어만 있던 걸 계획서로 끌고 와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아이디어가 현실에서 너무 멀어져 황당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계획서에는 이 과제의 필요성, 선행 연구, 기술 현황, 과제 해결 방안 및 과정, 작품에 사용된 기술, 기대 효과 및 응용 분야, 소요 예산, 그리고 추진 계획 일정표가 들어가요. 이 시제품의 특징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면서 아이디어가 흔들리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다시 한번 아이디어를 적은 종이와 브레인스토밍 결과를 살펴보아요. 맨 처음에 어떤 아이디어를 시작으로 출발했는지 잘 관찰해보면 답을 발견할 수도 있답니다. 일정표를 짤 때는 먼저 큰 틀을 잡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요. 연 단위, 개월 단위, 하루 단위로 줄여가며 프로젝트 계획을 적어봐요. 프로젝트 계획을 적을 땐 과제 완성 날짜를 먼저 잡는 게 좋아요. 그 완성 날짜를 중심으로 점점 거슬러 올라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일정표까지 적고 나면 프로젝트 계획 수립이 끝난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디어 도출 사례를 살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D스쿨은 수업을 듣고 학위를 수여받는 과정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교수진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문제 해결을 위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혁신적으로 창의적인 사고로 디자인하기 위해 자유로운 회의 분위기를 갖추고 있어요. D스쿨의 강의실과 이곳에서 제안하는 아이디어 도출 단계를 같이 보도록 해요.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 1. 공감. 다양한 팀과 인간적 공감을 통해 문제에 접근한다. 공감으로부터 대상이 요구하는 가치를 정의한다. 2. 정의. 사용자 및 방향성을 정의한다. 문제를 파악하고 사용자의 미충족 욕구를 발견한다. 3. 아이디어 도출. 가능한 한 많은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아이디어를 종합해 시각화한다. 4. 프로토타입. 빠른 시각화를 통한 컨셉을 도출한다. 시제품을 개발하고 발전된 컨셉을 빠른 시간 내에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5. 테스트. 컨셉 혹은 시제품으로 시장에 런칭하기 전 사용자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수용하여 적용한다. D스쿨의 원칙 1. 시각적으로 보여줘라. 2. 사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3. 명료하게 만들어라. 4. 실패하는 과정도 포용하라. 5. 단계를 생각하라. 6. 우선 행동하라. 7. 다양한 사람들과 협업하라. 국내에서는 삼성과 SK그룹이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한 사례가 있어요. 한번 같이 볼게요. 국내 대기업 삼성에서는 디자인 전담 조직을 구성해서 공감, 시각화, 시장에서의 실험과 같은 도구를 사용해 혁신을 추구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극복했는데요. 삼성의 디자이너들은 전 부서에 디자인 싱킹 방법을 단단히 심고
기술의 극적인 변화에 발맞춰 제품을 재평가하기 위한 분석 툴을 제공하는 정책과 체계를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어요. 삼성의 제품 중에 액티브 워시 세탁기도 아이디어 도출을 통해 나온 결과물이랍니다. 국내 대기업 SK그룹은 디자인 싱킹 컨설팅 팀을 운영해서 각 계열사의 프로젝트 발생 시 디자인 싱킹 팀이 매번 투입되고 있죠. OK 캐시백, 11번가, 실업 등이 디자인 싱킹을 활용한 주요 사례랍니다. 이번에는 디자인 사례를 알아볼까요? 호서대학교 애니메이션 트랙은 작품제가 따로 없었어요. 잘 만든 학생들의 작품을 선보일 기회가 없었던 게 아쉬웠던 저와 학생들은 우리가 스스로 작품제를 만들자고 결심하게 되었어요. 많은 준비를 하고 과제전을 주최하고 나니까 또 아쉬운 점이 생긴 거예요. 학생들이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만들고 작품제 준비도 열심히 했더니 전국에 애니메이션을 전공한 학생들의 호응이 좋았어요. 그런데 학생들에게 공감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좀 더 많은 대중들에게 공감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핫 프로젝트는 그렇게 시작되었답니다. 그렇다면 홍보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일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저와 애니메이션 트랙 학생들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활용해 보기로 했어요. 트랙을 홍보할 수 있는 캐릭터를 브랜드화해서 트랙을 널리 알릴 뿐만 아니라 행복을 나누자는 취지였죠. 하 프로젝트의 귀염둥이 캐릭터 이비토리 서리는 그렇게 만들어졌답니다. 하 캐릭터를 디자인할 때도 학생들의 작품을 홍보하고 한마음이 되어 공감하는 것에서 출발하려 했어요. 그러면 어떤 순간 우리는 한마음이 들 수 있을까? 아이디어를 적어보니까 우리가 웃는 순간에는 한마음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호서대학교 애니메이션의 영문 앞글자와 웃음소리 하하를 따서 하 프로젝트를 설립하게 되었답니다. 어때요? 학생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서 결과물을 만들어 나가는 게 멋있지 않나요? 이 하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작품제 오프닝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해보아요. 오늘은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어때요? 강의를 듣고 나니까 하나도 안 어렵죠? 아, 이런 거였구나. 이제 저도 캡스톤 디자인을 시작할 수 있겠어요. 엄청 기발한 아이디어를 낼 거예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한테 아이디어가 뺏기면 어떡해요? 저는 그게 너무 걱정돼요. 내 아이디어인데 남이 자기 거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고미 학생과 호미 학생의 아이디어는 소중해요. 이 소중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다음에 같이 살펴봐요. 네, 너무 좋아요. 이번 차시에선 생활 속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법, 브레인스토밍과 만다라트 기법, 과제 수행 계획서를 통해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하는 법과 아이디어 도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사용자의 입장에서 생활 속 아이디어나 솔루션을 찾아내는 걸 사용자 중심의 사고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우리 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였고요.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브레인스토밍, 만다라트 기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법을 토대로 과제 수행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디어 도출 사례로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디스쿨에서 제안하는 아이디어 도출 단계인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를 살펴보았고요. 대형 기업과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프로젝트로 설계되는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술을 전공하는 여러분의 일상적이면서도 창의적이고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이 캡스톤 디자인으로 설계되고 우리 사회로 환원되는 과정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 차시에서는 이렇게 설계된 아이디어와 결과물들이 어떤 방법으로 지적재산권을 갖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